지난주 금요일날 윤석열이 드디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장당들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곧이어 2달 후에 치러질 저희 대선에서 대선 보도를 심의하고 규제를 내릴 선방심의 구성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 유일임, 이 선방심의 구성에 대한 결결이 반대하면서 구성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3개 외치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고 본격적인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뒤에만 3번씩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부민원 유일임은 선방심의 구성 자격 없다. 내란 잔당 유일임은 선방심의 구성 중단하라. 내란 세력 아웃. 유일임도 물러가라.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안내 자료에 나와 있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하시는 분들은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고, 오늘 그 방심위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언론노조 산하 미바력 그리고 방송자회사 협의회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다 소개하고 나서 한꺼번에 박수 함성으로 우리 결의를 다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송 아리랑 국제지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소리 스카이라이프 지부장님, 최장원 SBS 미디어넷 지부장님, 김영성 KT ENA 지부장님, 안성재 스카이 HCN 지부장님, 유영준 아리랑TV 미디어 지부장님, 백광원 EBS 미디어 지부장님, 전지영 홈앤쇼핑 지부장님, 그리고 김두식 IMBC 지부장님, 양승광 코바코 지부장님, 조하윤 KBS 미디어텍 지부장님, 우리 힘찬 박수 함성으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참여연대 저희 언론장악 조직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 간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규탄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 공동대표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연 신태섭입니다. 방심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적 책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기구죠. 방심위의 독립성 중요합니다. 방심위 존립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정권 이를 파괴하고 유사검열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악용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당시 방심위는 선방심위 위원 선임을 편향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선방심위는 최악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비판적으로 보도하거나 대통령 부부의 심기 거슬린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집중적으로 극단적으로 제재했습니다. 규모와 수위 양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와 선방심위 이는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편성권을 보장한 방송법을 유린해 왔습니다. 유일임은 가족, 친인척, 지인들을 동원해 청부민원 사주를 했고 그 추악한 범죄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를 질타하고 고발한 방심위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을 적반하장 탄압하고 온갖 악행 다 저질렀습니다. 상식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 치러집니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 내란의 공범들, 윤석열을 쫓아 권력 노름에 심취해온 그 잔당들 여전히 권력을 쥐고 도처에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일임 체제입니다. 이대로 그냥 간다면
오늘 선방심의위원 구성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그대로 간다면 6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에서 내란 잔당이 주도하는 유사검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임 체제 지금 당장 해소해야 됩니다. 오늘 시도하는 선방심의 구성 회의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요구합니다. 방심위 정상화에 즉각 나서십시오. 선방심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 구성을 해주십시오. 필요한 조치 즉각 취하십시오. 내란 잔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선방심이 출범시키십시오. 투쟁! 우리는 지난해 총선 때 역대 최악 선방심의를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MBC, KBS, YTN 지부장님도 함께 계시다시피 저희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그러한 역대 선방심의 결과가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선방심의 구성을 막아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상원 MBC 플러스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선한 TBS 공동 비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탄 발언은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언론적폐 5적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그리고 류일임, 윤석열을 꼽았습니다. 아마도 언론적폐 3명을 꼽아달라고 했어도 저는 아마도 류일임을 그중 한 명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이런 방심위원장이 또 있었나? 전혀 없었을 겁니다. 방심위를, 선방심위를 우리 국민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방심위, 선방심위를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악행을 거듭했던 류일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은 불법 계엄, 12.3 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인 심판이 담겨있음은 물론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행했던 언론을 향한 반헌법적 행위,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던 그 행위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언론 자유 침해 행위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류일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청산해야죠. 퇴진시켜야죠. 언론노조는 내란 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 민주주의 회복을 이번 대선 투쟁의 슬로건으로 결의했습니다. 그 3가지 구호 어느 것 하나를 위해서라도 류일임은 오로지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청산의 대상인 류일임이, 언론계 내란 세력의 핵심인 류일임이, 내란 세력 척결이 핵심 화두일 이번 대선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류일임의 선방심의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2대 총선 선방심의를 통해서 류일임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류일임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보위였습니다. 그러면 류일임이 만들고자 하는 이번 대선 선방심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란 세력 윤석열 정권의
재집권일 것입니다. 극우 내란 세력들의 부활일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일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퇴진입니다. 즉각 내려오지 않는다면 언론노조가 앞장서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류일임의 선방심의의 이름을 오르내릴 인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 세력 류일임과 한 배를 탄다면 언론계 내란 세력의 핵심인 류일임의 준동에 부하 뇌동한다면 당신들 역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방심의 구성은 류일임 퇴진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류일임이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방심위를 그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는 것입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류일임은 자격 없다. 선방심의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거의 한 3년, 2년 반 이상 3년 동안 가장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언론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이제 언론노조 산하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화를 바라고 언론개혁을 바라는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이콘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심위 지부 김준희 지부장님 모시고 힘찬 규탄 결의 발언 듣겠습니다. 선거를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꽃이 필 때가 되면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갖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선거에서는 현란한 공약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꽃이 피는 이유가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일 텐데요.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았고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봄을 기다리고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결실을 희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라는 룰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류일임이 구성했던 작년 총선 선방위는 선거방송 심의라는 합의된 룰을 파괴했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심판 완장을 차고 경기에 개입했습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 선방위가 그 난리를 피우고도 경기 결과를 뒤바꾸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선방위는 심판도 아니었고 선수도 아니었고 그냥 경기장 밖에서 훌리건이 난동을 피우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일임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경기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미 류일임 체제 방심위와 선방위는 완전히 권위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도 류일임 체제의 모든 심의 결정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입틀막을 시도하겠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류일임이 구성하는 선방위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 난입하려는 훌리건들을 통제하고 제압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사회가, 학자들이, 법률가와 언론인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이 선방위의 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 노조도 그 길에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저희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청부민원 유일임은 선방심의 구성 자격 없다. 내란장당 유일임은 선방심의 구성 중단하라. 내란 세력과 함께 유일임도 물러가라. 네, 힘찬 구호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류희림이라는 사람이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홈페이지 인사말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회는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제와도 정반대되는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뻔뻔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류일임 방심위는 그동안 어떠한 방심위보다 편파적인 운영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지난해 치러졌던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이었습니다. 본인의 지도교수와 내란 정권을 적극 옹호하는 극우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선방심의를 꾸렸습니다. 그 결과 역대 가장 많은 법정 제재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심의 제재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집중됐습니다. 심지어 총선과 무관한 내용도 제재를 감행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류일임 민원사주 등 선거와 관련하는 내용까지 모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지난해 벌써 2년 전이군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총선 이후에 방송이 되는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불방시켰던 KBS 수뇌부와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내란 정권 부역자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정치적, 불공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작태를 반복하려 합니다. 또 류일임의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선방심의를 구성하고 또 폭주하는 선방심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분명히 내란 정권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내란 잔당들이 공론의 장을 비틀고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류일임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선방심의 구성을 중단하십시오. 아니 이제 류일임은 내려오십시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장, 공론의 장을 정상화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년 총선 선방심의에서 법정제재 30건, 관계자 징계가 14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11건이 MBC에 집중됐고 MBC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지금 백전백승, 방심위가 볼 때는 백전백패겠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BC 본부 민성빈 수석 부본부장님 모시고 선방심의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MBC 본부 민성빈 수석 부본부장입니다. 전성환 본부장이 갑자기 사정상 불참하게 돼서 제가 사실 지금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이제 참여 부탁을 받고 사실 또 한 2시간 전에 이제 연락 받자마자 바로 달려오는 바람에 그 긴 발언 준비를 못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4월 4일 우리 탄핵 선고가 있은 뒤에 비로소 이제 하늘이 파랗다는 걸, 그리고 피어있는 벚꽃이 선분홍이라는 걸 드디어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거치고 나서야
우리 곁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 노동자들의 싸움은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일 겁니다. 사실 탄핵이 되자마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진숙은? 그럼 유림은? 아마 다들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이제 사실 그 내란의 시작은 계엄 그 이전부터 정권이 언론 장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의 종식은 이진숙이 그리고 유림이 물러나는 순간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건의 30건의 법정 제재 중에 17건이 MBC 본사였고, 그리고 포함해서 총 20건이 전체 지역을 포함한 MBC에 집중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 대부분이 법원에서 이제 집행정지를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는데, 사실 이번에 다시 유림이 똑같은 선방시민을 구성한다고 하면 아마도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MBC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서 아마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 MBC도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올바른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더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MBC는 그나마 내부적으로는 보도의 자율성, 제작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에서는 사측으로부터 또 방통위로부터 방심위로부터 갖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준영 YTN 지부장님 모시고 힘찬 규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전준영입니다. 윤석열이 YTN에 내일 꽂은 낙하산 김백 사장이 오늘 아침 확대 간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TN은 지난 대선 때 편파 보도를 해서 크나큰 고초를 겪었다. 김백이 얘기한 크나큰 고초, 바로 유림의 방심위가 내린 중징계였습니다. 청구민원을 통해서 자기 아는 사람끼리 가족이랑 친구, 지인들을 모아서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 낙인 찍은 다음에 괴롭힌 겁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은 자기들이 멋대로 민원을 청구해서 자기들끼리 중징계로 낙인 찍고 편파 보도를 하고 공격하면서 더 이상 권력의 비판적인,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막으려 한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낙하산이 내리꽂힌 YTN 여전히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백 사장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적 균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의 내란이 정치적인 영역이고 합리적인 논쟁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그 시도가 정치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YTN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김백은 여전히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면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보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림의 방심위가 이번 대선을 또다시 망치지 못하도록 윤석열이 내리꽂은 낙하산들이 방송을 강압적으로 막지 못하도록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선거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방심위 유림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더불어 KBS, YTN, EBS 이 방통위가 내리꽂은 낙하산과 그 내란 세력의 잔당들을 모두 뿌리 뽑아야 이번 선거 제대로 치르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의 잔당을 쫓아내고 이 방송들이 제대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YTN도 끝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4월 4일까지 내란 세력 축출을 위한 1차 투쟁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시즌2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방송 3법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을 지키기 위한 투쟁들이 저희 앞에 쭉 나와 있고요.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관련해서 내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는 저희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좀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정과 장소는 다시 한번 문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기자회견 진행하는 동안 저희 정현욱 연합뉴스 TV 지부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총 온 14분의 방송사 자회사협의회 그리고 미디어 발전협의회 지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원연 서혜경 활동가님과 네, 저희 한참 지금 그 신동호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EBS의 김성관 지부장님이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부민원 범죄자 유일임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할 자격 없다. 대선 선방위 구성 강행 중단하고 당장 제조사부터 받아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민주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불법경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2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다.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이벤트가 아닌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며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은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언론 장악을 착실히 수행했다. 유일임을 앞세운 입틀막 정치시민은 윤석열식 언론 장악의 시그니처와도 같았고 그 정점에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대통령과 여당은 정책, 공약, 인물이 아닌 입틀막 심의로 승부하려는 듯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무모했고 노골적이었다. 미세먼지 농도, 이태원 참사, YTN 민영화, 유일임 민원사주 등 선거와 무관한 방송들까지 선거방송이라며 표적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 여사 호칭을 빼고 김건희 특별법이라 말했다고 행정제도 대상이 됐고 디올백을 가정주부가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하는 등 여사 심기경호 심의라는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역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평균 7.25건에 불과했으나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그보다 4배가 넘는 30건의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30건 중 25건이 국민의힘, 21건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제기한 민원에 근거한 심의였다. 역대 단 2건밖에 없던 관계자 징계는 제22대 총선 선방위에서만 무려 14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11건이 MBC에 집중됐다. 법정 제재 30건 중 29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될 정도로 사실상 모든 결정에 방송사들이 불복했다. 법원도 소송이 제기된 19건에 대해 정부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이전 방심위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과 협의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왔던 관례도 의도적으로 봉쇄됐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강제로 해촉한 뒤 국회의 추천에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임은 공원연, TV조선,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선방위원 추천 전례가 없는 단체의 추천권을 넘겼고 그들은 전례 없는 과잉 평파 심의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애초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선방위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제22대 총선 선방위 회의록에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경각심이다. 국민의힘, 고원년, TV조선 추천 선방위원들은 그동안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방송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우겼던 주장과 닮았다. 현재 운영 중인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을 추천한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12.3 내란 직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이라고 옹호 성명을 냈다. 만약 유일임이
대선 선방위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선방위를 내란 전당들의 집합소로 만들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할 광경이 눈에 선하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보도하지 말라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앉아 MBC 등 방송사 제어가 심사를 돌입한 지금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삼각편대는 민주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칼춤을 추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하다. 선방위의 설치 목적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도리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선방위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유일임 체제 방심위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고 구구 세력의 생명 연장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폭주해온 새 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주권자들의 의지가 파면 선고로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유일임은 대선 선방위 구성을 중단하라. 선거방송 심의는 정상화된 방심위에 넘겨도 늦지 않다. 유일임이 할 일은 희대의 청부민원을 비롯한 그동안 범죄 행각을 수사기관에 고하고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2025년 4월 7일 언론장악 저지공동 행동. 네, 힘찬 기자견문당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1분입니다. 잠시 이 자리 정리하고 정비하면서 그 이후는 저희 김준희 지부장님 지도에 따라서 저희 45분에 올라가서 저희 항의 피켓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찬 투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